옥순 파트인데 처음으로 데이트가 시작된 상철과 옥순이죠. 그냥 이 사람이 나랑 있을 때 즐겁게 아니면 최소한 뭐 편안함이 들게 아니면 뭐 설레게라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설레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만약 외적인 무기가 없다면 그걸 뭐 말로 해야 될 거고 나는 솔로나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많은 커플들이 그런 부분 위주로 대화를 해. 이게 문제는 연애 프로에서 이 사람들이 1시간을 대화를 하면 그런 부분만 중요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만 남겨서 편집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애를 나는 솔로로 배운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런 것만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것만 물어보는 줄 알고. 그래서 뭐 장난스러운 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 재미만 있을까봐 걱정이래. 재미만 있는 것도 그것도 나름 상당히 호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재미가 있으면서 그런 어떤 진중함까지 곁들이면 그거는 뭐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데 근데 뭐 재미만 있는 것도 그것도 흔한 매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재미만 있어. 이건 안 되지만 뭐 적당히 그 이 사람이 뭐 가진 것도 있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재미만 있는 약간 같이 때 재미만 있는 사람 같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술 뭐 먹지? 막 혼자서 그냥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다. 고맙고. 그런데 다른 사람 기대했던 거 아니냐? 원했던 사람은 뭐 알고 있죠. 정숙님. 알다시피 정숙님 반응이 시원찮다.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포기한 거냐? 사실 포기했지. 그러니까 옥수님은 정숙님한테 들었잖아요. 아, 상철은 눈치 없이 계속해서 그 눈치 없게 군다. 싫어한다고 표현을 해도 싫어하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들었단 말이야. 마음을 계속 들으려고 하고. 근데 이거를 또 상철 입장에서 듣는 거야. 내가 무시하고 들어간 거지 하면서 겸손하게 그냥 자기 치부를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정숙님이 그런 마음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근데 정숙님이 얘기하는 걸로는 아우 이 사람은 눈치 없이 몰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는데 옥수님은 아 상철이 알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구나 또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면서 못쏠특 눈치 못 챈 척함 이러는데 눈치 못 챈 척하는 모쏠은 굉장히 상위 1티어 모쏠이죠. 이건 상철이 대단한 거야. 상철 씨가 말을 잘해.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태 솔로였다라고 본인이 또 겸손하게 표현을 하니까 여기 옥수님은 앞에서 정숙님한테 들었던 상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그래서 옥수님은 정숙님이 말하니까 맞아, 그치, 네 말이 맞지 하면서 또 거기에 또 휩쓸려 가요. 영식님 앞에서도 휩쓸려 가잖아. 옥수님은 일단 상대 말에 호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약간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은 조금 약하지. 여기서도 지금 정숙님 얘기를 들을 때는 상철이 별론 줄 알았는데 또 상철이랑 얘기하니까 상철이 괜찮아. 그러니까 옥수님은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상철은 저게 자기를 내려치는 개그가 되거든. 근데 영식 씨가 저거를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남을 이렇게 뭔가 공격하지 않으면서 웃긴 사람 그런 걸 보면 영식님은 되게 뭔가 그런 판단이 좋죠. 상철 씨가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 개그를 살짝 하거든. 그게 자존감이 높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 저렇게 웃기게 하면서도 본인을 그냥 겸손한 표현으로 남을 공격하지 않고 한단 말이야. 물론 가끔 자기 잘난 개그도 하지만 그런데 또 일이 바쁘지 않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든 일도 많을 거고. 근데 옥수님도 설계직이다 보니까 뭐 그 일 현장에 있진 않지만 어떤 장비를 다루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뭔가 대화나 이런 거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일 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막 자부심도 있고 이러면 그 얘기로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신나게 말하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아유 뭐 하면서 자기 일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해. 그러면 빨리 주제를 바꿔야 돼. 옥수님은 호응을 잘하는 건데 자아가 좀 약한 부분이 난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게차 앞부분에 있는 이게 바가지라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대화가 조금 통하죠. 모쏠들한테는 이런 게 또 큰 또 힘이 되지.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라는 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 카페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상철 씨가 이걸 알고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응할 만한, 저 사람이 물 만한 소재를 던졌어. 카페에서 사진 찍는 거 옥수님도 좋아한다고 카페 얘기도 실은 했거든요, 자기소개 때. 그래서 상철님이 그걸 기억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 그 러브 캠프로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하고 이런 거는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거는 봤단 말이에요. 사진 찍으려고 포즈 잡고 이런 거는 분명히 봤단 말이야. 그러면서 상대가 좋아할 만한 소재를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처럼 던져. 그럼 상대는 어떻게 느껴? 와, 나랑 똑같네. 그러면 상대가 호응이 강해진단 말이지. 이 사람이 카페에서 사진 찍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있어. 그래서 난 카페에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 상대가 그래요, 저도요. 이게 더 강력하다고. 그 서로 통한다. 근데 아까 이게 그냥 호응을 해주는 것과 이 사람의 말이 옳다고 느껴버리는 건 조금 달라. 근데 지금 옥수님은 영식의 말을 들으면 영식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정숙님의 말을 들으면 상철이 이상하구나?
정숙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끌려가는 면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호응을 하고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생각의 중심을 잡고 그냥 내 실리에 크게 뭐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그게 옳다 이렇게 하면서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선택했다가 정숙 말이 끌려가서 영식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자아가 약한 면이 있을 수 있죠. 조금 그런 부분을 스스로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대구 카페 두 사람이 이제 공통점도 많고 이러면서 서로 카페 갔던 거 자랑하고 이러면서 대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아니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영호님이 굉장히 코치를 많이 받아서 나왔다는 걸 알겠거든요. 영호님을 보면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글로 분명히 많은 코치를 배워서 나온 것 같아.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배워야 될 사람이 여기 있어. 상철한테 배워야 돼. 이 사람이 특별한 세상에 없었던 유니콘 같은 여성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인간이다 생각하고 그냥 막 장난도 칠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디예요? 말 안 해줘. 뭐 이런 거 물론 뭐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태그를 숨겨서 올려. 그리고 옷도 계속 바꿔가면서 좀 새로운 스타일. 같은 날 아닌 것처럼. 그래서 뭐 다 똑같네. 카페 좋아하고 사진 찍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카페와 인스타로 마음이 통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또 동시에 내려놓는 거 가지고 또 패널들이 또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다기보단 이건 옥수님의 특성 같긴 해. 옥수님이 좀 이런 성향이 짙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이렇게 상대에게 싱크가 맞춰지는? 저게 그냥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기보다는 그게 결국 라포라고 하잖아요. 상호 신뢰.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고 근데 저거는 어떤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에서도 저런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실은 옥수님은 이제 좀 저런 부분이 좀 쉽게 일어나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그래서 옥수님도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철님이 많이 편한가 봐요. 이렇게 좀 싱크가 되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팔짱 끼고 뒤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내 말에 집중이 된 상태예요. 최소한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호흡이 되는 건 싱크를 맞춘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서히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자세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눈 마주치고 이 사람이 집중하는 얘기를 흘러가면서 내가 자세를 앞으로 딱 팔짱 풀면서 앞으로 딱 숙이면 그걸 따라와. 그거를 따라오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세를 유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100%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제가 화술 수업에서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가끔 이렇게 미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특별한 미션을 주지 않고 한쪽은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해갖고 하면은 은근히 될 때 성공률이 꽤 있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제스처가. 그러니까 자세가 너무 이렇게 딱 경직돼 있으면 그래서 일부러 뭐 볼거리를 주기도 하지. 너무 예를 들어서 막 경계심을 갖다. 근데 이것만 보세요 하면서 그걸 풀고 자세를 당기게 한 다음에 보게 한 다음에 그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대화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 행복하다라고 하잖아요. 행복하면 웃는다고 맞잖아 원래. 근데 이 사람을 일단 웃기면 행복함을 느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적절한 유머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세를 풀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좀 효과적이죠. 근데 이걸로 100% 된다는 아닌데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지. 그래서 뭐 혼자서도 찍고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아주 그냥 썸 타는 사람들 같아. 그러면 상철 씨는 조금 걱정되는 게 영식 형님하고는 어떻게 된 거냐. 두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거 아니냐. 올 때도 각자 차를 타고 오긴 했지만 차가 만약 옥순 씨가 차가 없었다면 같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아마 모를 거다. 그럴 수 있는데라고 하지만 욕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알아가고 흥미롭게 들어주고 이런 게 더 효과적이에요. 시간이 너무 짧았어. 이게 뭐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대화에 빠져들어서 왜? 이번 기수는 그렇게 딱 맞나? 근데 옥수님은 뭐 그렇게 좀 느꼈을 수 있지. 이 혀는 어떡할지 모르겠네. 살짝 낙타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옥순 포스는 있다. 그러면서 또 칭찬을 해주고요. 띄워주는 거 잘 못한다. 진심이다. 옥순 씨가 이런 칭찬에 또 약해요. 옥순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살짝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옥순님처럼 너무 예쁘잖아? 그러면 누가 선택하겠거니 하고 도망간다. 그렇게 하여튼 잘 어울린다라고. 그게 밸런스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이 많고 약간 조금 가벼운 말을 많이 하면 제스처는 조금 진중한 게 좋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지. 제스처까지도 막 많고 이러면은 약간 삐에로 같아지는 거야. 하고 서로 데이트를 은근슬쩍 잡았어. 이게 모쏠이 이런 기술들 원래 잘 구사 못하는데 은근슬쩍 뭐 랜덤 데이트 얘기 나오면서 살짝 자기 말 나오게 유도하고 그다음에 저 원래 제가 운전 안 하면 멀미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둘이 먹으러 가면 옥수님 운전해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데이트 약속이 잡혀버렸어. 물론 이렇게 했다고 데이트를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죠. 나가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이랑 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하는 거지. 이게 은근히 이성적인 대화예요. 이런 게 뭔가 나와의 다음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아니라 데이트 만약 나가면 뭐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뭐 게장 먹고 싶어요? 게장 나도 좋아하는데 야,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같이 먹어서 내가 인스타 제대로 기술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걸 상상하게 된다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 사람이 벽 없이 받아들여요. 그냥 다음에 혹시 데이트 나가면 뭐 먹고 싶냐? 일단 먹고 싶은 걸 떠올리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거리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일단 그 먹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곳이야. 심지어 내가 거기를 갈 것처럼 얘기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인스타 기술까지 알려준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취미까지도 연결돼서 얘기하면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된다고. 그게 더 자연스럽고 이 사람과 데이트를 상상하게 만드는 기술인 거지. 담백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데이트가 끝나고도 이 사람이 그걸 상상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에 이제 젖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 그쵸. 그게 담백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 있던 것처럼 느끼게. 게장 얘기 네가 했잖아. 네가 먹고 싶다며. 이런, 물론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탁 느끼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좀 말이 통한 거 같냐? 어떤 거 같냐? 근데 말 안 해줄래요. 이거는 안 통해. 저 표정에서 우리 통했다는 말을 뭐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실은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웃으면서 안 말해줄래요? 이거는 뭐 통했죠. 근데 부끄러워서 말 안 할래요. 약간 그렇게 전달되지. 뭐 이 정도도 되고. 아유, 내 입으로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는데? 이 정도도 괜찮지. 굳이 이 정도, 이보다 더 통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이것도 뭐 괜찮지만 결국 말한 셈이지 뭐 이건. 표정으로 다 말해주고 있잖아. 그리고 그 표정도 실은 싱크가 지금 맞춰져 있고. 표정이 같잖아. 표정으로 안 알려주진데 이미 답을 듣는 거지 이거는. 알려주는 거니까. 쿵짝이 잘 맞죠. 오랜만에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본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더 대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한 것도 이것도 답이 됐죠. 그래서 둘 다 다시 또 대화를 해보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치, 진짜 이 정도 대화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오랜만 같냐. 이번에 19기 그렇게 지금 한 꽤 데이트 왔었잖아요. 근데 뭐 침묵, 그리고 막 그 어둠 속의 주입, 그리고 사랑 고백, 그리고 트름, 눈물, 아니 온갖 이런 것들만 보다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소개팅 같은 대화를 보니까 이게 어찌나 반가운지. 보통의 연애 프로라면 이런 장면이 되게 지겨워야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이게 상대적으로 희귀한지. 그치, 이번에 이게 너무 약간 오아시스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통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취미도 갖고, 반전 매력, 되게 차가워 보이는데 좀 재밌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을 보여준 거죠. 밝은 모습. 그래서 오늘 옥수님이랑 이렇게 대화도 해봤으니까 괜찮으면 대화 한 번 더 해볼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이 인터뷰랑 아마 같은 장면이었을 거예요. 이 인터뷰 중에 슈퍼데이트권 따면 그래도 정숙님한테 써보고 싶긴 하죠. 그 말을 하긴 해. 근데 그거는 이 전회차에 편집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때 상철님의 마음이 정숙에게서 옥순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는 아직 확신은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상철 씨가 눈치가 없지 않으니까 뭐 정숙님이 저렇게까지 거리를 뒀는데 뭐 또 관계가 형성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는 상철님이 옥순 씨하고 잘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옥순 씨도 지금 살짝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잖아요. 영식님한테는 그렇게까지 말은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옥순님하고 영식님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둘 다 서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하거든. 근데 그냥 옥수님의 판단으로만 봤을 때 영식님한테는 이성적인 호감이 뭐 뭔가 편안함만 있는 거 아니죠? 그때 옥수님이 뭐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대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옥수님은 영식님과의 데이트도 좋았고 영식님 같은 속성도 옥수님이 바라는 사람은 맞는데, 옥수님의 그런 자유로운 부분은 그래도 또 상철님과 있을 때 좋단 말이야. 아마 옥수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 영식님의 그런 자상한 리더십과 상철님의 재미를 둘 다 거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반 섞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니 굳이 섞지 말고 상철 괜찮은데 왜 굳이 섞어. 근데 옥수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본능적으로 영식을 거부하는 면이 있으면서 또 그런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영식 인터뷰에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싫은 소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좋아서 너무 뭐 요즘에 요즘 말로 뭐라 그래. 그래서 대화도 통했고 밝고 유쾌한 게 좋았다. 응? 결혼 추정. 근데 제가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그렇게 대화를 좀 잘 이끌어주고 장난스럽게 해주는 게 약간 선호하는 편이거든. 이게 정숙님도 말수가 난 적은 편이니까 그런 사람인데 기빨려요. 근데 지금 옥수님은 그렇게 또 장난스럽게 그런 사람들 좋아요. 근데 또 옥수님은 또 진중한 사람 보면 진중한 사람 좋아요. 그냥 장점을 보는 면이에요. 장점을 보는 사람이야. 근데 단점은 끌려다닐 수 있는 게 단점이지. 그래서 좀 진짜 선의를 가지고 성숙한 사람,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착하고
가벼워도 좀 착한 사람, 약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낮에 보면 다를 수 있으니까 상철님을 선택해야 되나? 이거는 방금 상철과 만났었기 때문에 상철이라고 하는 거야. 이 다음날 예를 들어서 물론 랜덤 데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뭐 확인할 수가 없지만 다음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영식과 얘기를 쫙 하고 나도 힘들어서 그랬나 봐. 내가 이렇게 힘들지를 몰랐어. 이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렇게 좀 위로하듯이 아침에 또 영식님이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영식님을 선택해. 그럴 수 있어. 그 상황에 이제 끌려갈 수 있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옥수님은. 근데 이 다음날 영식님이 하는 말을 물론 예고로 봐서 이것도 어떤 페이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배려나 옥수님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옥수님의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더 주고 그러니까 넌 날 선택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강요하는 식도 옥수님한테 어느 정도 유효하긴 하니까. 근데 이제 1대1 관계에서는 그게 유효해, 옥수님 같은 스타일은. 근데 이건 물론 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대안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 사람을 압박하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죠. 그 사람을 더 챙겨줘야지. 네가 이런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너의 사정을 봐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대안이 많은 더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의리와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약간 있죠. 그렇죠. 현실에서 만약 이렇게 열려있는 관계가 아니고 1대1의 관계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는 행동은 되게 문제 있는 행동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유효할 수 있었지. 근데 여기는 좀 열려있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이때까지 앞에 쌓아온 시간을 있으니까 영식님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야. 그래도 어쨌건 옥수님에게 새로운 대안이 생겨가지고 좀 흥미롭게 됐어요. 이래야 옥순이지. 나는 솔로 그 각 기수별로 그래도 그 제작진이 이 약간 주인공이다라고 내세우는 이름이잖아요. 항상 매 기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고 내세우는 이름 같아, 옥수는. 그치. 그렇게 이제 러브캠프로 와가지고요. 이렇게 옥순, 상철의 대화는 끝이 났고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 봐야죠. 이제부터 누구야? 영식. 영식 봐야지, 이제. 영식 관점으로 봐야지. 그렇게 상철과 옥순의 이성적 호감이 커져가는 그날 하루. 과연 영식은 뭘 했을까? 이제 삐졌을 때 내가 삐진 마음을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뭐 고등학교 때. 뭐 그럴 때는 그거를 내가 삐져놓고 상대가 네가 문제야 이렇게 이제 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지. 저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피해자니까 가해자를 원망하거나 욕해도 되는 입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한 번 더 다르게 본다고.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릴 땐 이게 잘 안 된다니까. 분들이 지금 못소리다 보니까 어릴 때 경험하고 그걸 깼어야 되는, 그래서 쿨함으로 좀 스스로를 포장시켰어야 되는 그 경험을 못했어. 굳이 따지면 영수는 불편하게 만들고 영식은 살짝 그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약간 단어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 근데 영식이나 영수나 둘 다 너무 약간 자기 세계에 갇혀서 계속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해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식님이 이게 여기 나와가지고 서툴고 조급하다 보니까 약간 글로 배운 연애를 하려고 머릿속으로 전략을 세우는데 익숙한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본인이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생활이 끝나면 나에게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지,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영식님은 그래서 내일도 데이트를 못하고 모레도 데이트를 못해도 최종 선택은 영숙님을 하겠다고 광수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영식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 아니 내가 선택을 못 받는데 선택을 해? 그건 전략적이지 않잖아요. 광수님은 지금 영식을 보면서 약간 반면교사를 삼는 것 같아요. 아, 저런 부분 되게 부족해 보이는구나.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의지를 갖고 동생들에게도 지원 사격을 하고, 나는 그런 게 아닌가 나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광수는 영식을 보면서 지금 자기가 나는 의지 있게 나는 최종 선택 영숙님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영식은 지금 한편으로는 광수는 이렇게 물어볼 때 침묵은 하고 이제 했어도 약간 스스로는 나는 배려야 이러면서 좀 비겁하지 않게 남 피해 안 주려는 사고방식이 강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영수는 나 고민하고 이런 게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영식에 대해서는 좀 못나 보인다. 내가 저런 모습이었나? 오히려 내가 지금 영식과 반대로, 그러면서 이게 약간 거울 치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영식 같은 마음은 누구한테나 있거든. 내가 까였어? 아니면 뭔가 삐졌어? 그럼 막 공격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지방으로 장거리인데 막 운전해서 한 중간쯤 갔는데 오늘 회식이라 못 만나요 문자가 왔어. 그래 괜찮아요. 여기 뭐 어차피 올 겸 있어서 왔고요. 나중에 그러면 시간 될 때 또 연락해요. 이렇게 여유가 생겨야 돼. 근데 물론 그 거울을 보면
뭐 여기 악귀가 있지. 분노에 찬 얼굴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태도를 이게 남자든 여자든 뭐 근데 내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기서 이거를 상대한테 쏟아버리지. 왜냐면 자기가 이 사람 보고 싶어서 가는데 그거를 실은 이 사람이 방해한 꼴이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보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연애 전에 저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아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게 사람 마음을 얻는데 훨씬 더 유효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 나중에는 그 뒤로는 진짜 여유가 생기지.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쉬울 게 없어져. 뭐 오지 말라면 안 가는 거고 보고 싶으면 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영식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한다고? 근데 광수는 지금으로선 네 하면서 영식과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의지를 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식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물어봐. 마음만 가지고 최종 선택을 하겠다. 근데 영식은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영숙에게 마음이 있어도 가능성을 보고 옥순을 선택했거든. 가능한 사람을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데이트 이후에 시간 좀 봐서 한다. 근데 영식은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에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광수는 그냥 나는 영숙 선택하겠다라고 했는데 영식이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 5시간 전에 나랑 데이트하기 전에는 뭐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그럴 마음은 있었는데 나랑 데이트 해보고 이러면서 내 생각밖에 안 났다. 이건 거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래서 5시간 전에 선택을 그렇게 했어요. 하고 가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이 5시간 만에 나를 다시 선택하려고 했던 그 행동 자체는 실은 좋은 거지. 환영해줘야지. 여기서 영식님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옥수님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다른 남자를 선택한 것 자체가 영식님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이게 실은 부정적이기만 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영식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술자리를 가진 게 굉장히 오랜만일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놀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자기의 선을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혼란으로 가는 거지. 광수 입장 생각해봐. 광수는 여기서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광수씨 아까보다 조금 영혼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 와서 옥수님하고 상철님하고 되게 잘 맞았거든. 그쵸, 그건 맞죠. 사진 찍어준다고 막 그랬던 장면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거는 광수도 봤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음에도 자신 없어. 저 연습 좀 하고. 저 연습은 뭐 언제 끝나? 누구를 찍어주면서 연습할 거야? 뭐 사진 스쿨에 들어갈 거야? 실은 자기가 싫은 거는 안 해.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좀 결과에만 칭찬하는 뭐 부모님이라던가 스스로 그런 과정을 항상 힘든 과정을 겪고 어떤 좋은 결과만을 꿈꾸면서 살아왔다거나 뭐 이유는 너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어쨌건 이 평가받는 게 두려우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꼭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근데 평가보다는 과정에 충실한 게 조금 더 행복하고 자부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더 잘하려는 의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못 찍으면 못 찍는 대로 그냥 막 찍으면서 연습도 하고 뭐 평소에 혼내지 않는 관계도 못 찍으면 혼낼 수도 있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나이가 들어갈까봐. 그러면 그러면서 실은 배우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벌써 상철한테 뺏겨버리잖아. 이게 영식님 입장에서 옥수님을 어쨌건 좋아하니까 좋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물론 옥수님이 먼저 선택을 했지만 어쨌건 옥수님의 선택을 받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영식님이 한 발 한 발 차고 있어. 이 전에 차에선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지. 그리고 다정한 모습도 계속 보여줬고. 근데 여기서도 실은 기회를 한번 잃었고. 여기서 실은 상철님이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안 했으면 옥수님은 영식님을 선택했을 거예요. 굳이 상철님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어. 근데 물론 옥수님의 마음이 영식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깊지 않았기 때문에 상철님을 선택한 건 맞지. 영식 입장에서는 그게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상대가 마음이 깊지 않다고 해서 그게 상대 잘못은 아니잖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상대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평가받을까봐 두려운 건 내가 잘하는 자기 필드에만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영식님은 자기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자기 필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자기 필드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내려놓고 그냥 과감하게 해도 좋았을 텐데 너무 좋은 기회들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혜성처럼 상철 씨가 등장하면서 근데 그런 장면을 영식 씨가 보면서 실은 되게 서운했을 거거든. 뭐 대화도 하고 다음엔 내가 꼭 찍어줄게요.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내가 옥순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하긴 해야지. 하다 보면 또 재밌거든. 근데 영식님의 이런 태도는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도 계속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고 있잖아. 내가 익숙한 곳에만 있고 싶잖아. 상대가 좋아하는 거 두렵잖아 솔직히. 내가 못할까봐 두렵고 못하는 게 들킬까봐 두렵고 그런 면은 솔직히 있지. 잘 찍어준다라는 거에 있어서 내가 다가가서 할 수는 없잖아. 할 수 있었지. 못 찍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또 영식은 더 완벽한 결과를 원했겠죠. 오늘의 이 선택이 앞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인가요? 광수님의 인터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 다 깨졌어. 마음이 다 깨졌어요. 이런 걸 보면서 광수는 자기의 모습을 봤겠지. 내가 영숙과 같이 데이트를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다 깨졌다고 혼자 되뇌면서 침묵해 있던 자기 모습이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수는 지금 영식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못났다. 근데 몇 시간 전 내 모습이잖아. 그 생각을 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철 씨는 트름하고 광수 씨는 침묵했던 그 데이트에서 광수 씨의 마음속이 이렇지 않았을까? 이거랑은 조금 결은 다른 디테일하게 보면 달랐겠지만 마음이 다 깨졌어. 내가 여기서 뭘 하겠나 그러면서 광수가 의지를 다지게 되는 그런 계기에는 지금 영식과의 비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나냐? 되게 사람 자체가 난 선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이 사람의 행동은 상당히 주변을 배려하는 게 보여. 영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광수의 어떤 저런 도움도 되게 선의로 받잖아. 그리고 감사하다고 손을 잡고. 물론 그런 표현을 원래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나름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영식 입장에서는 광수 씨의 조언을 좀 그렇게 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수 씨가 눈치는 빠를 것 같아요. 그 공기업에서 경력이 올라간 사람들은 눈치가 느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나 그 공기업처럼 좀 경직된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물론 그래도 그 어떤 책임의 흐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런 부분 눈치가 빠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규제 그쪽이면 뭐 광수님의 활약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뭐 기업인들하고 또 교류도 많을 테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광수가 자기 연애는 못해도 사회생활 짬바가 많아서 느낌이 오겠죠. 술 먹이지 마. 앞으로 있을 대참사가 있단 말이야. 이거 광수 씨가 이거 살짝 장작 넣었구만. 근데 이제 광수 씨도 술 한잔 드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영식님의 멘탈이 완전히 깨져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삐졌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으니까. 상철님은 죄가 없지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철님한테도 오늘은 삐질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과해져 버렸지. 뒤로 갈수록 공격적인 면이 드러나 버려서 물론 술 때문이긴 한데 상처를 선택한 게 불안하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면서도 툭툭 내뱉고 재미있게 하는 상철 모습, 자기를 낮추면서 하는 그런 개그, 저는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어떤 유머 감각 면에서나 아니면 뭔가 자기를 낮추는, 영식은 자기를 낮추면 좀 큰일 나는 줄 아는 것 같긴 해.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과 계속 데이트하다가 저랑 차이가 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쪽으로 확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더 시간을 보내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야지. 옥수님은 상철님한테 눈 안 돌려. 뭐 데이트를 할지언정 결과적으로 옥수님은 영식님한테 와. 왜냐면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압박이 약하단 말이야. 앞으로 뭔가 사람 만날 때. 그러니까 이게 옥수님한테는 잘해줄 땐 잘해줘야 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난 너밖에 없었는데 뭐 네가 원한다면 가도 돼. 약간 이것도 압박이거든. 이 정도만 압박해도 돼. 근데 뭐 내가 가해자가 됐어야 돼. 그런 말은 솔직히 너무 과하지.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이 광수님한테 낙담하고 있냐? 근데 이제 영식님이 아니요, 광수님 낙담 안 했어요. 그러면 영식님이 낙담한 거 아니에요? 살짝 현숙님이 좀 순수한 기질이 있어. 현숙님이 조금 소극적이고 소심하다 뿐이지 그 주변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평소에 조용한 현숙님이 또 저렇게 말하니까 더 강한 공격력을 발휘하는 것 같긴 해. 이 양반들아. 근데 지금 너무 다큐로 받아버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현숙님도 저렇게 이렇게 찌를 때 근데 지금 저거를 그냥 정말 다큐로 공격으로만 받아들여 보니까 아마 현숙님은 그닥 민망해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장난을 치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민망할 수 있죠. 에라이 양반들아. 그래서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지. 영식님 지금 진짜로 마음 상했는데 다른 분이 있네요 하면서 영수가 와가지고 힘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영식은 인기 많은 남자를 부담스러워하나 보다. 영식식 위로 인기가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 넌 인기 많아서 그래.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그런가 하하 하고 넘어가지만 인기 상관없어. 근데 영식은 이게 전략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 오늘 안 잘 거야. 취기가 올라오셨어. 옥수님이 무서워서 오지 않았으니까 나도 삐딱선 탈 거야. 광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혹시 영식 같은 모습을 보인 건 아닐까.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래 주변을 배려하고 살피는 사람이었지. 어쩌면 내가 한 배려라는 건 영식 같은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난 내일 모레 영숙님하고 대화할 거고
내일 모레 저녁엔 영자님하고도 할 거고, 그렇게 하면서 다 할 거라고 하니까 광수님은 상철 옥수는 아직 안 끝난, 살짝 긁고 있어. 이제 실내에서 먹을 때도 영식님은 또 터지거든요. 나 슈퍼데이트권 따면 영숙님 선택할 거야라고. 삐딱선 실은 이 악귀를 제어하고 있는 역할이었는데, 이때 이제 구마를 그만두고 이제 가서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죠. 상담을 하러 가죠.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이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광수님이 약 좀 먹을 거 올게 하고 자리를 피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다른 남녀 숙소랑 다르게 아마 영식님이 한 이런 센 표현들이 바깥으로 다 샜을 거야. 옥수님 지나가면서 여기서 우연히 광수랑 마주치잖아요. 또 옥순한테는 무슨 조언을 또 안 해준단 말이야. 여기서 광수가 옥순에게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그냥 가거든. 뭔가 조언을 주지 않고. 영수는 어차피 영자를 좋아하니 확실하게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나는 나대로 영숙과 간다. 옥수님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야? 옥수님 오기를 바랬으면 자기가 가도 되는데 여기서 갔으면 장르 변경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는 지금 옥순을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대화를 오래 했는지 모르겠다. 상철과 너무 즐거웠다. 별 얘기한 것도 없는데 근데 현숙은 아까 5시간 전에는 그 선택은 어쩌다 갑자기 했냐, 상처를 어떻게 고르게 됐냐. 그러니까 정숙도 좀 의아할 거예요. 그냥 다른 분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정도인데 자기도 뭐 정확히 몰라, 자기가 왜 그런지. 그럼 이제 영식님 그냥 술만 마셨다며 완전 삐졌다고. 저게 그냥 삐진 걸로만 보일 수도 있는데 영식님 왜 그랬냐, 본인이 느끼기엔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술 마시면서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그냥 왔다. 그러니까 영식님은 거의 뭐 아내가 집 나간 느낌으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한탄을 하고 있죠. 데이트할 때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다. 옥순은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데이트할 때 다 이해한다고 말했던 건 옥순이 내가 다른데 알아봐도 이해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영철이 다른 사람 알아보던데 어때요? 뭐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영식이 그럴 수 있지, 영철은 그럴 수 있지, 갔다 오면 오히려 더 마음이 깊어질 수도 있잖아 라고 영철을 얘기했지. 근데 영식은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저렇게 됐지. 안 오잖아. 안 오잖아 3회 복창. 안 오잖아 상. 그쵸. 그렇게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실망할 줄 몰랐지. 그러면서 현숙님이 옥수님 지금 따로 대화 안 해볼 거예요? 이제 옥수는 뭔가 험한 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취한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뭐 남초 회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뭐 술 그런 것도 봤을 수 있겠죠. 현숙님 여기서 가보라고 하고 앉았어. 취한 사람하고 뭘 얘기를 해. 여기서 얘기한다고 현숙님이 뭐 악의적으로 너 가가지고 아주 당해봐 이건 아니지. 그냥 영식님이 그랬으니까 가서 얘기해봐. 이게 이번 기수의 순수학은 누구인가 봤더니 현숙님이 순수하게 가깝네. 영철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자는 에이 그건 아니지 약간 그런 표정 같아요. 물론 확실히 모르겠어. 그래서 캡처라. 근데 옥수는 웃으면서 무슨 별 말씀을. 영식님 예상에다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왜냐면 옥순이 생각하는 영식은 어른스러운 사람이야. 어른스럽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갔다 왔어? 약간 이럴 줄 알았어. 아빠 같은 사람일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삐져가지고 저렇게 막 술주정 부리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근데 영식은 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옥순이 뭐 때문에 나를 선택했을까? 리더십은 결국 자상한 아빠 같은 느낌이야. 근데 자상한 아빠가 뭐 하나 삐졌다고 술 먹고 저기서 주정 부리나?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실은 전략적인 선택인데 영식님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실수했나? 상처를 드렸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 솔로 나라에서는 뭐 선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상처를 준 것 같으면 좀 미안하다, 나도 알아보겠다. 영식도 나름대로 그 옥순이 나를 좋아했던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면 옥순은 영식에게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영식의 이런 거는 너무 압박 쪽으로만 가고 있지. 그래서 미안함이 큰 것 같다. 저 미안함이 이제 이 다음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영식님이랑은 한 번 더 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대화를 하면서 예고에 이게 나오지. 가해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반대 입장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랜덤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때 옥수님의 긴장된 표정, 영식님의 아싸, 이게 이제 다들 이 두 사람이 되나 했는데 모르죠. 이거는 뭐 편집 페이크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과연 뭐 이들은 어떻게 될지. 기분 나쁜 건 그거예요.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저렇게 매를 버는 말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광수의 하루를 봅시다.
봉사활동을 할 때 내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기에 대한 가치를 다시 확인하면서 더 뭔가 생활을 열심히 사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지 않잖아요. 뭔가 나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그냥 그런 거에서 자존감이 올라가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광수가 난 그런 과가 아닐까 싶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광수 관점의 하루를 쭉 보자고요. 처음에 이제 광수 입장에서는 10분 정도 당황스럽고 화가 났는데 저는 봤거든요. 영숙님이 달려나가는 걸. 지금 처음에 이 말을 광수가 먼저 해. 영식님이 1시간 동안 했던 한탄을 광수가 먼저 시작해. 영식이 비슷하게 말하는 걸 들은 거야. 광수 입장에서. 내가 화가 났었지. 나도 10분 정도 화가 났었지. 화냈을 때 내 모습이 이랬겠구나. 그거를 광수 씨가 보지 않았을까. 영숙님이. 뭐 나는 그래도 난 영숙님 계속 바라볼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의지를 혼자서 생각을 했지. 근데 지금 영식님은 뭐 계속 못해도 영숙님? 그래서 네. 나는 영숙이라는 건 확인했어. 영숙님이 그렇게 가버린 상황도 그렇고 다른 여자분들이 나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나를 선택하지 않은 상황도 그렇고 내가 왜 이렇게 매력 없나? 왜 이렇게 나는 매력 없지? 그러다가 영식님을 보니까 나한테 이 모습이 있었구나. 이래서 내가 매력이 없었구나. 그러면 영식님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유쾌한 모습, 밝은 모습. 그러니까 말로 들을 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표현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정작 옥순에게 표현 못하고 혼자서 화내는 그런 모습에서 자신을 봤을 거야. 영철과 1대2 데이트를 하면서 화가 나지만 정작 마음을 얻고자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자신이 오버랩돼 보였겠지. 성격상 누군가는 술 먹고 안 오잖아. 누군가는 침묵으로 상대를 공격했단 말이야. 그게 앞으로는 좀 더 방법을 바꿔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식과 대화를 하면서 광수 씨가 조금 더 텐션이 조금 더 올라요, 다시. 그러면서 이 의지가 다져지고 한 행동이 영수를 도와줘. 내가 영식 같을까봐 위기감. 인기남 영수가 혼자 되고 영숙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한 위기감. 두 가지가 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냐 없냐 라는 얘기는 실은 영수를 떠본 거기도 하고 전략적인 부분은 없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열심히 행동하기 위해서 그 영숙을 만나야 되고 영숙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감을 올려서 가야 되고, 그래서 영자님은 변화가 있다.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걸 봤죠. 그리고 여기서 뭐 영철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영숙님한테 직진하겠대? 순자님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영철님 마음 존중해 줘야죠. 여기서도 순자님은 어떻게 할 거냐? 순자님이 영철의 마음을 확실히 얻어야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긴 하니까. 근데 뭐 광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니까 좋은 의미에서 각성이라고 봐요. 영숙님 마음이랑 상관없이 광수님도 직진할 거냐? 직진해야죠. 영숙님 마음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로잡아야죠. 사로잡아야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광수님은. 근데 진짜 전략가라면 그런 두 번의 기회를 놓쳤을 것 같진 않아. 고독한 사람의 주정을 맛본 후 광수 씨의 각성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의지도 있지만 결국 그 영식의 거울 치료가 아니겠나. 그래서 뭐 영철님은 오지 마. 농담처럼 하고. 그렇게 이제 영식 폭주 중인 상태에서 영수를 불러내죠. 여기서 영수랑 얘기하려고 오니까 이제 영식 씨가 폭주해버리. 그래서 여기에서 영수님의 의견을 듣죠. 얘기를 해보겠다. 영자님에게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여기서 와서 얼굴을 기웃거리니까 영숙님 부르는 거야? 그런데 아니지. 영자님.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도 표정이 살짝 뭐야? 하지만 표정이 가장 나빠지는 거는 또 저런다. 자기도 표정이 의그 해놓고 아차 여기 카메라 이것까지는 좀 심할. 그러면서 광수는 영자의 의견도 듣죠. 그래서 영수와 영자 가능성이 있구만. 지금 그런 걸 다 전해 듣고 내 생각은 좀 달라. 편한 오빠처럼 친근하게. 그러면 뭐 얼만큼 좋아해요. 그러면 해내야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엔 나도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수를 떠나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얼만큼 좋아해. 그만큼 좋아하면 할 수 있어야지. 이건 자기 자신한테도 목소리가 생기거든. 그래서 나한테도 혼자 목소리로 영숙님 좋아해? 좋아하지. 얼만큼 좋아해? 이 기회를 잃고 싶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막 생각할 거라고. 저렇게 남을 도우면 의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의지가 올라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 광수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의지를 북돋는 말이죠. 영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된다고 손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순자를 통해서 광수와 영철이 말한 그 생각을 듣습니다. 영철은 영숙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대요. 이거는 근데 마음이 확고하대요. 이거는 광수가 영철이랑 있으면서 사실은 영숙과의 관계에서 영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하지만 영숙과의 관계에서 미리 진 마음이죠. 이것도 가랑이면 확고 아닙니까? 하긴 가랭이 어필까지 했으니까 상처가. 또 광수님이 나를 부르더니 영숙님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대요. 그렇게 그 마음을 이제 영숙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영자와 영수 두 사람을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다리를 놔준 다음에 영숙에게 옵니다. 영자님 그만 괴롭혀. 현숙님이 눈치가 상당히 없죠. 영자를 다시 부르러 온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영숙에게 얘기를 하러 온 거죠.
영호는 아무래도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지 못한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호도 지적인 일인데 거기 박사들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런 걸 원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꼭 의사를 원하는 건 아니어도 좀 지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 조금 더 끌리고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영수님이랑 재밌었지. 왜냐면 지금 영자 불러놓고 또 나는 얘기하러 왔어? 지금 영숙은 그렇게 살짝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죠. 지금 자존감 올려서 왔지. 나 지금 자존감 충전하고 왔어. 그리고 영식에게 또 반면교사 받았고 영수랑 좋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현숙은 그래도 또 좋은 말을 해줬죠. 둘이 따로 가서 얘기 나누라고. 왜 여기 와서 불편하게 만들어. 또 이렇게 하면 또 결과적으로 덕담이 됐죠. 현숙님의 이 순수하기 또 순수선으로 이렇게 발휘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영숙님이 한 칸 떨어져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막 광수님이 싫어서 앉았다기보다는 좀 넓게 앉으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그래서 영수님이랑 어땠냐. 재밌었는데 다음 데이트 때도 영수님 선택할 거예요? 대화해 볼 수 있지. 그럼요. 근데 광수가 조금 전략이었으면 여기서 영수가 영자와 만날 거 계속 볼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또 영수 얘기를 꺼낸 걸 보면 아예 의도가 없었던 것 같지도 않고 남자가 선택하는 데이트권이면 영숙님한테만 쓸 거예요. 그러면서 광수가 이렇게 바로 자기 의지를 얘기한 건 좋았어. 아무리 전략적으로 영수와 영자를 이어버리는 일을 먼저 하려고 했어도 그거는 어쨌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도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나는 너 이제 계속 선택할 거다 라고 딱 그 자기의 의사를 내비친 거가 또 솔직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영수는 뭐 영자 씨랑 그래도 꽤 가깝지 않아요? 아까도 보니까 둘이서 다시 대화하려고 나가는 것 같던데 바로 자기 얘기하는 거는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은 뭐 딱히 없다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직진하는 게 불편하다면 이러면서 이제 광수는 나름대로 혹시라도 불편하면 내가 좀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꽤 컸을 거라고 봐요. 뭐 아예 전략이 없진 않았겠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은 또 알지 바로 아유 우리 광수 학생 또 왜 약한 소리 해? 네가 지금 목표로 한 거 딱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남들이 6시간 자면 넌 3시간 자고 그러면서 목표를 이룰 생각을 해야지 왜 벌써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지금 이제 고1인데 요즘 푹 자야지. 그러니까 왜 또 미리 겁먹었어? 광수님은 영숙님이 찾는 남자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모습 뭐야? 난생 처음 듣는다며요. 이런 거 보면 영숙님도 광수님한테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성적 매력을 막 느낄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번 봤다고 편안해진 것 같아. 이런 걸 또 지적하고 그래서 제가 이상형이 안 맞더라도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려고요. 감동이네요. 여기서 점을 찍어놔서 그렇지 영숙님 같은 사람은 진짜 감동 먹었을 때 감동이네요 적당히 감동한 거지. 그래서 내일부터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대화를 한 번 더 해볼 의향은 있을 것 같다. 거의 닫혔던 문이 마지막에 지금 틈새로 지금 나무 토막 하나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거를 막아놨지. 과연 이 문을 다시 열 수 있을지는 이제 이 다음에 광수 씨의 데이트에 달려있죠. 근데 문을 여는 것과 닫히려던 문을 다시 여는 거는 그 들어가야 되는 힘이 완전 달라. 처음에 문을 여는 것보다 닫히고 있는 문을 붙잡아서 다시 여는 게 훨씬 힘들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한 건 맞는데 그래도 어쨌건 광수 씨가 여기서 노력을 해가지고 실패할 때 하더라도 도전해서 부딪혀보는 거는 본인 개인한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광수 개인한테는 큰 도전이자 어떤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밀어준다고 그런 부분에서만 노력했지 정작 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조금 더 저한테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각성을 했죠. 영식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망쳤구나. 진짜 밀어줘 보자. 해서 영수 밀어줬지. 결과적으로 나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의지를 다지고 영숙에게 다가가서 그래 너의 선택은 너의 선택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게 광수 씨가 각성한. 근데 이게 사람이 한번 각성을 한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긴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실수나 실패를 할 거야.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갖고 뭔가 하려고 해도 중간중간 좌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가는 거지. 그 부분을 존중을 하되 저는 좀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수의 하루 이날 각성이 끝이 났네요. 상철, 영식, 광수는 이렇게 연달아서 하고 싶었어. 이게 약간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준 게 있어가지고 상철, 옥순의 데이트가 영식의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냈고 영식의 파괴적인 행동이 광수의 각성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